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자트라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잘피라는 식물을 알고 계신가요? 깨끗한 바다에서만 사는데요. 통영 선촌마을에서는 이 잘피라는 식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빛을 띠고 밧줄처럼 간절한 긴 식물이 보입니다. 통영 선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잘피입니다. 잘피는 바다에서 사는 유일한 식물로 주로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물이 지어 서식합니다. 지금은 이곳에 많이 물이 밀려드는 탓에 생잘피를 잘 관찰할 수는 없지만 물이 빠진 간조 때 이곳에 오시게 되면 생잘피를 잘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관광객 때문에 바다가 오염돼서 잘피가 모습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직접 해안가 정활동을 하거나 선촌마을 앞바다에 잘피를 심는 등 노력해 잘피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잘피는 특히 깨끗한 바다에서만 사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선촌마을의 바다가 깨끗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피는 사실 그냥 풀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풀에서 많은 생물들이 그곳에 알을 낳으러 모인다는 거예요. 자원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약간 기초 단계라고 생각해야 되나? 해양수산부는 잘피의 가치를 인정해 지난해 2월 14일 선촌마을 연안 약 194헥타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영시가 지역 중고등학교에 잘피 관련 동아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잘피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스자트라 뉴스 이도훈입니다. 앞서 잘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추승현 기자가 잘피의 가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촌마을 앞바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린 것은 잘피입니다. 잘피는 수심이 얕은 바다나 뻘, 바위 등에 주로 서식하는 식물로 바닷속에서 많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생산성이 높은 잘피는 많은 해양 생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고 물고기의 산란장과 서식지, 시어들의 피난처를 제공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풍부한 어족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정화하고 산소로 만들어내며 1년에 약 500g의 탄소를 고정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잘피는 질소나 인 같은 물질을 정화하고 적조를 예방하여 연안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그곳에 알을 낳으러 모인다는 거예요. 어린 치어라든가 아니면 물고기들이 잘피 숲에 알을 놓으면은 얘가 잘 자란다는 것을 물고기들이 알고 있어요. 잘피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 하두로 떠오르는 탄소 중립을 위한 블루카본, 즉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정화하여 약 20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잘피는 죽어서도 다른 생물의 영양분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죽은 잘피입니다. 이 잘피는 비록 죽었지만 다른 해양 생물들에게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 화장품, 바이오 에너지, 생물의학 산업 등 잘피가 이용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잘피는 갯벌 매립이나 해양 쓰레기로 인한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7%씩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잘피 심기는 잘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통영 선촌마을에서는 잘피를 심어 잘피 군락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잘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선촌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잘피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스자트라 뉴스 추승현입니다. 페트병부터 배달용기, 어업이나 각종 생활용품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발명됨으로써 우리 생활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플라스틱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수환 기자가 전합니다.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통영 풍아리의 해안가입니다. 육지로부터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대부분은 부표나 페트병, 그물 같은 플라스틱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지난 2018년 발표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 중 약 81%는 모두 플라스틱. 통영도 예외는 아닙니다. 육지도를 비롯한 통영해역 곳곳이 쓰레기로 멍들고 있습니다.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눈으로 보이는 양만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이렇게 해변가에 밀려오고 있다. 실제로 직접 통영시민 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2 가까이가 통영 바다에 쓰레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은 동물들이 먹이로 착각하여 먹다가 죽기도 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생태계를 떠돌다가 결국 인간의 몸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 한 명이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무려 신용카드 한 장.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통영시의 대처는 아쉽습니다. 쓰레기 보증금이나 어민교육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설문조사에서는 통영시의 대처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단 8%뿐이었습니다. 해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통영 같은 경우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쓰레기 교육이나 플라스틱 교육이 좀 필수적으로 이뤄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잘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다 효과적인 제도들과 방안들로 우리들의 지구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세자트라 뉴스 김수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통영의 한 어촌 마을에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선 곳도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 매일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는데요. 3년 만에 눈에 띄게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박혜령 기자가 전합니다. 통영의 한 선촌 마을, 누군가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참여소득이 있습니다. 참여소득의 시작은 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안 쓰레기를 줍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해안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참여소득 프로그램은 3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을 주민들이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민들이 2018년도에 정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불과 3년 만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통영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선촌마을에서 참여소득이라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하루에 10,000원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선촌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여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은 먼 곳에 섬에 가고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바닷가. 주민들은 구역을 나누고 조를 짜서 맡은 구역으로 이동하여 쓰레기를 줍습니다. 하루에 수거되는 양은 최소 2~3포대, 많으면 5포대도 나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노력으로 쓰레기의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쓰레기 양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 동네에 밀려오는 쓰레기는 변화가 심해요. 참여소득으로 받는 돈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입니다. 어르신들도 직접 용돈벌이를 하고 바다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자트라 뉴스 박혜령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를 매일 주워서 그 양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예 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한자가 적힌 빈 음료수병. 통영 연대도에서 발견된 중국 쓰레기입니다. 외국으로 떠밀려간 우리나라 쓰레기도 있습니다. 일본 규슈 해안에서 목격된 한국 쓰레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다른 나라까지 떠밀려가기도, 다른 나라 쓰레기가 우리나라 해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성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대만 난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흐르는 제주 난류와 대만 난류가 쓰레기를 이동시킵니다. 우리 지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열심히 움직여서 찬물은 밑으로 적도 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뜨거운 물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쓰레기가 저기 소매물도 쪽으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쓰레기도 물론 일본으로 가고요.
그런데 중국보다 남쪽에 위치해서 해류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동남아 지역의 쓰레기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태풍이 쓰레기가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태풍이 오지 않는 봄과 초여름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북부 지역의 쓰레기가 주로 발견되지만 태풍이 올 때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 지역의 쓰레기까지 몰려옵니다. 근데 기후변화가 오면서 더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도 태풍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태풍이 크면 바람도 많고 비도 많죠. 그러면 바다 위에 떠있는 쓰레기가 몰리는 지역으로 많이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뿐만 아니고 통영시에 섬들이 많잖아요. 그 섬들 사이사이로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태풍이 더욱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쓰레기 배출을 함께 줄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스자트라 뉴스 최민욱입니다. 이상으로 스자트라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